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김소정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 대안을 비교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대안이라고 하면 대안 A와 대안 B가 있겠고요. 혹은 이제 대안 1과 대안 2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대안 두 개 이상의 대안이 있으면 아마도 이제 서로 다른 시점에서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할 겁니다. 여기 예제를 보셔도 대안 A와 대안 B가 있는데 어, 서로 다른 시점에 서로 이제 다른 시점에 다른 금액만큼의 현금이 발생을 하죠. 현금 흐름이 이렇게 서로 다른데 어떻게 비교를 해야 할까 하면 결국 비교라는 건 어떤 특정 기준을 이용을 해야겠죠. 어떤 특정 기준을 이제 바탕으로 어느 쪽이 더 가치가 있는지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준을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동일한 기준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등가 계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equivalent factor라고 하는데 어떤 시점에서의 현금 흐름을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 다른 시점에서의 현금으로 환산하기 위해 곱해주는 상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등가 계수예요. 왜냐면 변환을 결국 해줘야 합니다. 앞서 본 예제처럼 서로 이제 다른 시점에 그죠? 뭐 같은 시점이든 다른 시점이든 결국에는 다른 금액 액수가 발생을 했고 뭐 이때 보면은 이제 뭐 1년 차 때 1,000만 원과 2년 차 때 2천만 원 이 가치들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죠. 특히나 프로젝트가 A와 B로 이렇게 달라질 경우에는 같은 시점에는 5천만 원, 1,000만 원, 뭐 2년 차에는 4천만 원, 2천만 원 해서 이렇게 서로 다르게 성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과연 시점 나중에 그러니까 5년이라고 볼게요. 5년 후에 5천만 원이 발생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1년 차에 5천만 원이 발생하는 게 좋은 건지 금액 크기만 보면은 서로 같기 때문에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이거에 5년 차에 5천만 원과 현재 5천만 원, 그러니까 1년 후에 5천만 원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변환을 해줘야 합니다. 할 때 사용하는 개수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등가 개수고요. 이를 이용해서 어떤 이제 시점 0이라든가 아니면 5년 후의 시점으로 하나의 시점에 일정한 금액으로 이제 다 변환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등가 계수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동일한 시점의 현금 흐름으로 바꿔주게 돼 있다. 아셨죠? 두 대안을 비교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지금 뭐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어차피 예제를 보면서 계속 이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기호를 일단 알아야 돼요. I는 지난번에도 사용을 했죠. 이율입니다. 이율. 보통 이제 annual interest rate라고 해가지고 연간 이율을 사용을 하고요. N은 이제 기간이죠. N은 기간입니다. 1년, 2년, 3년 혹은 월이 될 수도 있는데 보통 연 단위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P는 이자 계산 시작점, 현재, present의 약자예요. 근데 present world 돼가지고 순현금 흐름, 이제 현재 시점에서의 시점 5에서의 순현금 흐름. 그리고 이제 F는 이제 future world 돼가지고 이자 계산 말, 그러니까 N 시점 말의 순현금 흐름. 아셨죠? 그리고 A는 이제 시점 1부터 왜냐면 현재 시점은 0이니까 5니까 그래서 이제 기간 1부터 시작해서 기간 n 말까지 발생하는 일련한 동일한 크기의 현금 흐름 해서 영어로 표현하면 annual equal payment series 해가지고 흐름이라는 거예요. 시리즈가 1년에. 예. 그래서 이제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annually 발생을 하니까 A를 씁니다. 그래서 PFA를 이제 이용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기호를 많이 보실 거예요. 예, 일단은 가장 쉬운 단순한 현금 흐름부터 봅시다. 일회 지불 현금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일회 지불이니까 뭐 어떤 돈을 빌렸을 때 일회 지불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발생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간 말에 한 번의 지불만 발생하는 현금 흐름, 뭐 기간 초에 발생할 수도 있고, 기간 말에 이제 어떤 이제 시점이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n일 수도 있고 5 혹은 0을 쓰는데 0일 수도 있고 n일 수도 있고 그죠? 한 번만 발생을 한다. P는 present world고 F는 future world다. 앞서 말했죠. 균일 지불 현금 흐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도 많이 볼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하게 되면 균일 지불 현금 흐름, 그러니까 매달 얼마씩 동일한 금액을 갚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꽤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실제로 사회 나가면 어쨌든 균일 지불 현금 흐름은 이자 계산 기간 첫 번째부터 기간부터 n번째 기간 말까지 매 기간 말에 동일한 금액의 지불이 발생하는 현금 흐름. 그죠? 그래서 이제 균일 지불 현금 흐름입니다. 다 A죠. 아까 말했듯이 연간 매년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A를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등차 지불 현금 흐름 이제 두 번째 기간 말부터 이거는 특별히 두 번째 기간 말에 최초로 G만큼의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자 계산 말까지 매 기간 말 일정 금액 G 금액만큼 증가, 그러니까 플러스 G죠. 그래서 등차 지불이죠. 그래서 그만큼 증가 혹은 감소하여 발생하는 현금 흐름입니다. 더해진다 혹은 차감된다는 거예요. 등비 지불 현금 흐름입니다. 등비 지불은 일정 비율이에요. 아까 등차 지불은 일정 금액이 증가했고 등비 지불은 이제 일정 비율만큼 현금 흐름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간 말에 F1의 현금 흐름이 있고 그 이후 이자 계산 기간 동안에 일정 비율로 현금 흐름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현금 흐름. 네. 그래서 계속 일정하게 증가를 하죠. 비율로 증가를 하면 이렇게 지수 함수를 따라서 exponentially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차 지불은 뭐 linearly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게 돼 있죠. 혹은 감소를 하게 되고. 예, 그래서 식은 이렇게 등비 지불 현금 흐름은 이 식을 따른다. 그러니까 FT는 결국에는 처음 지불과 그 사이에 늘어난 비율의 양만큼 곱해져서 계산이 된다 말입니다. 예, 일회 지불 복리 개수입니다. 예전에 이제 지난번 시간에 복리를 설명하면서 일회 지불 복리 개수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자 계산 초에 일회 지불 현금 흐름을 경제적 등가인 이자 계산 기간 말에 일회 지불 현금 흐름으로 환산하는데 사용되는 개수다라고 해서 현가가 주어졌을 때 present worth가 주어졌을 때 이와 등가인 미래가 future worth F로 이제 환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P를 F로 환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P 현재 원을 I% 복리로 투자했다면 N년 말의 원리금, 그래서 F와 P 그 두 관계를 이제 환산하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이레지불 복리 계수 수식이 익숙하실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 이 P는 현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뒷부분은 이제 I%의 복리로 N년만큼 투자를 했다는 거니까 결국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제 복리 계산식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F다. 그래서 F 이자 계산 기간 초에 피경제적 등가, 결국 미래가라는 거예요, F가. 그래서 이 뒷부분, 가로 부분, 그리고 N승 부분은 미래 지불 복리 개수라고 해서 Single Payment Compound Amount Factor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래 지불 복리 개수라고 합니다. 예, 뭐 예제를 한번 보고 계산을 해보죠. 예, 이래 지불 복리 개수 예제입니다. 지난번에 복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참고로 식은 F는 뭐다? P 그리고 1 플러스 I의 N승이다. 예, 이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래가 F를요.
예, 1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풀으셨죠? 수직은 식이라도 세우셨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1,000원. 그래서 P는 얼마예요? P는 1,000원이죠. 그리고 우리 1 플러스 I가 얼마인가요? 연봉이 15%죠? 15%는 0.15. 그죠? 그리고 N, 이게 5년이죠? 5승.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계산기를 두들기면 될 텐데, 사실은 이제 공학 경제서부터는 누가 계산기를 두들깁니까? 엑셀로 하시죠. 엑셀로. 여러분들 이제 어차피 앞으로 회사 가시면 엑셀을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엑셀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엑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한번 엑셀을 사용해 볼까요? 엑셀 함수를 사용해 볼게요. 예, 엑셀입니다. 일단은 좀 줌을 해서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엑셀에는 다양한 함수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함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당장 사용할 함수는 이제 공학경제에서 많이 사용되는 함수인 어, FV, 미래가를 구하는 future value 해서 FV입니다. future value를 구하는 함수를 사용할게요. 첫 파라미터가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rate가 들어가고요. NPER이 들어가고 PNP가 들어가고 PV가 들어가고 타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rate는 뭐냐? 아까 말한 대로 이율입니다. 아까 15%라고 했죠? 0.15를 타입할게요. 기입하고 NPER은 뭐냐? monthly payment 아니면 연간 payment를 사용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음수를 사용합니다. payment니까. 그래서 근데 저희는 있나요? 없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지금 설명을 잘못했군요. NPER은 기간입니다. 5년이죠. 연단이니까 5년이고요. monthly payment 이제 이거는 이제 연간 어떻게 일정하게 균일한 페이먼트가 있으면은 기입하는 이제 PMT는 이제 균일하게 지불하는 경우에 기입하는 파라미터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음수가 들어갑니다. 뭐 매년 10,000원씩 낸다, 매년 100원씩 낸다, 뭐 그럴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100 혹은 마이너스 10,000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PV는 처음 이제 초기 프레젠트 밸류 해가지고 초기 투자가죠. 그래서 지금 저희 예제에서는 1,000원을 투자했죠.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 밸류를 써줍니다. 그죠? 1,000원을 연봉을 투자했으니까. 그래서 항상 음수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타입은 어떻게 되냐? 0이면 end of period, 그리고 1이면은 beginning of period 해가지고 연말로 할지, 연초로 할지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략을 하시면 0으로 연말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엔터 쳐주시면 이렇게 바로 밸류가 나오죠. 참 쉽죠? 예. 그래서 가장 권장드리는 거는 처음에 이제 공식을 세우시고 바로 이렇게 엑셀 함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엑셀을 배우면 많은 학생들이 이제 실수하는 게 식을 세우지 않고 바로 엑셀 함수로 가서 막 함수를 치면서 FV든 PV든 이렇게 치면서 자꾸 이제 실행을 해보는데 여기에다가 수식을 정확하게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입을 하면 실수가 나온 확률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2,000원이 조금 넘는 퓨처 밸류는 2,000원이 조금 넘네요. 참 신기하죠. 이 복리 이제 1,000원 현재 1,000원인데 이 복리 15%가 고려가 되면 5년 후에는 그 두 배가 되네요. 두 배가 조금 넘죠. 예. 자, 이번에는 일회 지불 현가 개수를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일회지불 이제 복리개수하고는 이제 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평가는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현재 가격을 미래가로 변환해 주는 개수라면 이 현가 개수는 이제 미래가를 현재 가격으로 변화해 주는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자 계산 기간 말에 일회 지불 현금 흐름을 등가인 이자 계산 기간 초에 일회 지불 현금 흐름으로 환산해 주는 개수다 해서 일회 지불 현가 개수예요. 미래가 F 당연히 필요하고요. 주어져야겠죠. 미래가 F가 주어졌을 때 이와 등가인 현재 시점의 가치 P를 구하는 데 사용되는 개수입니다. 현가로 변환하니까. 그래서 이제 할인 계산
그러니까 왜냐면은 미래가가 더 일반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미래가가 더 많은 액수인데 현가로 하면은 더 적은 액수가 되겠죠. 그래서 미래 현금으로 현재 시점 등가로 계산한다 해서 디스카운팅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F하고 P 이 기존의 이 미래지불 복리 계수를 공식이었죠. P에 대해서 다시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뒷부분 그죠? 그 복리 계수로 양변을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아래와 같은 식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걸로 나누니까 양변은 이 부분은 P만 남고 좌변은 우변은 P만 남고 좌변은 이제 1 플러스 i의 n승 해서 결국에는 아래와 같은 예,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나눠지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미래지불 현가 계수다. 그래서 Single Payment Present Worth Factor라고 합니다.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바로 예제를 한번 볼까요? 연회율 15%일 때 복리로 계산하여 5년 후 2011원을 받으려면 현재 얼마를 예치해야 하는가? 예,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가를 나누면 됐죠. P 현재가는 미래가로 나누면 됐습니다. 뭐였죠? 1 플러스 i 그리고 n승이었죠. 이거를 이용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1분을 드릴게요. 네, 다 푸셨나요? 예, 뭐 간단하죠. 사실은 답을 알고 있죠. 저희 답을 알고 있어요. 전에 이제 이례적 복리 계수의 답이 2011원이었으니까 계산을 안 해도 바로 1,000원 나올 겁니다. 어쨌든 보죠. 2011원이 있고 이거를 나누는 거죠. 1 플러스 0.15 그죠? 그게 5년. 하지만 역시나 엑셀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해보죠. 자, 아까 전에는 FB, Future Value 함수를 이용했고 이번에는 현가로 바꿔야겠죠? 그건 뭐겠어요? Present Value, PB겠죠? PV를 써서 이제 구해봅시다. Rate, 말씀드렸죠? 연이율이에요. 0.15였죠?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있었나요? 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monthly payment, 아니, 매년 현금흐름이 발생했나요? 안 했죠? 그러니까 생략을 하고 future value는 얼마였죠? 2011.36 그죠? 뭐 정확하게 36이 아니었는데 뭐 36으로 할게요. 왜냐면 엑셀 값이 정확하니까. 그리고 뒤를 생략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얼마 발생해요? 원래 가격 나오죠? 1,000원. 아셨죠? 그러니까 왜 이거는 음수고 이거는 양수일까요? 아까 전에 투자를 해서 5년 후에 받는 값이었죠? 그러니까 양수예요. 수익이죠. 이거는 뭡니까? 2011원 이 액수를 받으려면 현재 이만큼을 투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금을 해야 되거나 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음수가 되겠죠. 내 지금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마이너스 1,000원이다. 1,000원이다. 결국은. 예. 1,000원을 예치하면 된다. 그죠? 예, 이레지불 현가계수 두 번째 예제입니다. 앞선 예제보다 좀 더 이제 난이도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기법, 보관법, 인터폴레이션을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현재 이제 21세인 학생이 장학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100만 원이 생겼어요. 좋죠. 하여튼 얼마는 썼어요. 얼마는 쓰고 이제 나머지 금액은 노후 계획으로 저축하기로 하였다.
65세 정년 퇴직 후 2천만 원의 자금을 마련하려면 연이율이 8%일 때 높네요. 지금 얼마를 저축하면 되겠는가? 65세 21세인 학생이 65세 정년 퇴직 후를 벌써 걱정하고 있어요. 재밌죠? 하여튼 2천만 원의 자금을 마련하고 싶대요. 65세. 그러면 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몇 년 후에 이유를 구해야 할까요? 몇 년 후에 이제 개수를 구해야 돼요? 44년이죠. 44년. 65에서 21을 빼면 44가 나옵니다. 65에서 21을 빼면 44년이 나오죠. 근데 문제는 이제 보관법이라는 건 뭐냐면, 문제는 이제 44년 때 이율이 이제 책에 없다고 합시다. 개수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때 이용하는 기법입니다. 이제 이 둘의 차이와 이 둘의 차이와 그리고 40년에서 44년 이때 차이를 어느 정도 갭을 이용해서 비례하는 거죠. 여기가 뭐 45년일 때 개수와 40년일 때 개수가 더 크긴 한데 40년일 때 개수와 45년일 때 개수 그리고 40년과 그 44년 후에 개수의 그 차이를 이제 이용해서 이 비율을 이용해서 근사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진 않고 근사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아셨죠? 왜? 옛날에 이제 지금은 컴퓨터로 쉽게 계산이 가능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이 보통 이제 개수표를 이용을 했는데 그때 이제 표에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관법을 사용해서 추론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도 만약에 엑셀이나 컴퓨터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있겠지만요. 하여튼 없을 때를 대비해서 한번 이거 보관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죠. 예, 보관법을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예, 일단 두 기간의 비율을 구해야겠죠. 어떤 비율? 그 개수의 비율. 그러니까 개수의 비율이니까 0.40460 마이너스 0.0313 해서 이 40년과 45년의 두 개의 비율을 보고요. 당연히 이 45년과 40년의 비율이니까 5년 갭이 나오겠죠. 그죠? 이거는 4년의 갭, 44년과 40년을 기준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갭과 같다. 그리고 마이너스 x가 되겠죠. 당연히 40년 차보다 45년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이 비율이 작아지기 때문에 밸류가 낮아지죠. 미래가가. 그래서 이제 뒤에 x를 이제 빼주는 걸로. 그래서 이제 44년 후에 이제 개수를 x라고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40년, 지금은 아니고 40년 때 개수는 0.460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을 풀어주면 개수가 나와요. 이 식을 풀어주시면 돼요. 이 밑부분은 5고 윗부분, 분모 부분, 분자 부분을 다 계산을 해주셔야겠죠. 이걸 한번 계산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손쉽게 엑셀을 한번 이용해 볼까 합니다. 예, 저는 이거를 지울게요. 기억하셨죠? 예, 결과적으로 뭐 두 개의 갭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0.0460 마이너스 0.0313 그리고 이 가격을 45년과 40년 그죠? 너무 작게 보여졌는데 이 값과 이 값, 그죠? 갭이 있었고 또 비슷하게 이제 여기가 x였죠, 그죠? 여기가 x였어요. x였고 일단은 그냥 복사만 해놓고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4년 차였죠, 44년과 40년. 저 4년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쪽 좌변의 값을 일단 구할게요. 분모를 분자로 나누고 어떻게 구하나요? 네, 이제 이게 너무 작아서 자릿수를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리까지 보이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좌변 값에다가 4를 양변에 다 4를 곱해야겠죠? 4를 곱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릿수를 늘리면 이런 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변에 있는 x를 좌변으로 보내고 이제 이 값을 우변으로 보내야겠죠? 보내서 빼줘야겠죠?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 0.460에서 이 가격을 빼주면 0.342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이게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원래 개수가 보시면 0.342니까 이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0.0313보다 크고 이 원래 40년 차의 개수보다는 작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근데 한번 검증을 해볼까요?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평가함수를 쓰면 되죠. 8%였죠. 0.08이고 우리가 44년이었죠. 그리고 yearly payment는 없었습니다. future value 우리가 얼마 모으고 싶어요? 2천만 원 모으고 싶죠. 근데 일단은 개수만 확인하기 위해서 1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테크닉이죠. 제가 사용하는 테크닉인데 어쨌든 이 개수가 다른 걸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근사값이라는 겁니다. 이게 더 정확한 값이고요. 근사값이에요. 그러니까 엑셀을 사용하시면 그냥 이렇게 보관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함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하이라이트를 해드릴게요. 그냥 한번 구해보죠. 어떻게 이 문제를 엑셀을 사용해서 한번 다시 풀어볼까요? 이 문제 결국에 2천만 원을 모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PB 현가 그죠? 레이트 0.08 그리고 44년 그죠? 44년 거치할 예정이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는 2천만 원이 갖고 싶어요. 그죠? 그리고 닫으면 지금 대략 약 67만 원, 68만 원 정도 이제 정확하게 67만 6,682원 3원 정도 넣으시면 나중에 65세 정년 은퇴할 때 이 학생은 2천만 원을 가질 수 있겠죠. 그죠? 음수인 이유는 아시죠?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예금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갖고 있는 현금에서. 그죠? 이렇게 해서 이 두 번째 예제도 이제 잘 풀어봤습니다.